예, 반갑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윤흐덕 의원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총 오늘 기자회견에 하게 된 결의문 71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들 지역 일정도 바쁘시고 해서 오늘 대표로 7분, 6분이네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주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COP28에서는 파멸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합의가 안 되었던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는 물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도 2배로 높이는 등 8가지 의제를 의결했습니다. 그중에 개도국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COP28에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위기 해결을 방해하는 기후 악당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오늘의 화석상 3등을 수상했고 기후위기 대응 지수도 세계 64위로 산유국 3나라를 제외하면 꼴찌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도 온실가스 배출 비중으로 평가한 피해액은 517조 원, 세계 9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피해기금 출연에 대해 후속 조치는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적으로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LNG 발전량을 늘리고 있고 CFE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32.4%로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되레 낮추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은 산업 분야에서 800만 톤 추가로 늘린 반면에 태양광 분야에서 400만 톤을 더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탄압하고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기후위기 특위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COP28 결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손실과 피해기금 출연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초 제안을 해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를 하였고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65분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 5분, 진보당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71분의 의원님들이 결의안에 서명을 해서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책임 분담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민국 정부의 기금 출연을 촉구합니다. 지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일찍 산업화를 거치며 탄소를 대량 배출한 선진국들의 기후위기에 일조했음을 인정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현재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의 80% 이상은 세계 상위 20개 경제 대국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두 대륙의 탄소 배출량은 합해도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온 선진국들이 불러온 기후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홍수, 폭우 등 기후재난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조성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과 독일이 각각 1억 달러, 영국은 5천만 달러, 미국은 1,750만 달러, 일본은 1,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억 4,500만 달러 기부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약정액은 8억 달러입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필요한 약 4천억 달러의 0.2%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오염을 일으킨 선진국들이 기후재난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공경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에는 아닙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입니다.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전 세계 2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며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에 주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역시 손실과 피해 기금에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해당 기금의 출연 의사 및 규모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개도국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높아진 국가유상에 걸맞는 손실, 피해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손실과 피해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와 함께 기금 기여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우리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제인 만큼 당리 당략을 떠나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기금의 취지를 존중하고 응당한 규모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제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와 대한민국의 기여 필요성을 표명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식적인 출연 의사를 표명하고 응당한 규모의 기부금으로 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부금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 간 시급히 소통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월 9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결의안 공동발의의원 일동.